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7강입니다. 7강에서는 그래프의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비 우선 탐색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려면 Q 자료 구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Q는 가장 먼저 들어온 자료를 먼저 꺼내는 자료 구조입니다. Q는 자료를 빼는 부분과 그리고 자료를 넣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앞에서는 자료를 빼고 뒤에서는 자료를 넣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Q에 자료를 넣으면 가장 뒤쪽에 추가가 되고 자료를 빼면 가장 앞쪽에 자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파이썬에서는 덱으로 Q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데요. 이 append 함수로 자료를 뒤에서부터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pop left 함수로 가장 앞쪽부터 자료를 빼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덱은 자료의 앞에서 자료를 빼거나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뒤에서 자료를 빼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스택과 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비 우선 탐색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자료를 먼저 꺼내서 처리하는 이런 큐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탐색하게 됩니다. 너비 우선 탐색 BFS를 통해 그래프를 탐색하면 왼쪽 그림과 같은 순서로 정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쪽의 정점을 시작 정점으로 하고 정점의 인접 정점들이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정점부터 방문한 것입니다. BFS는 현재 탐색하고 있는 정점의 인접 정점들을 검사를 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있다면 그 정점을 방문 처리하고 큐에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1번 정점에서 탐색을 시작을 하면은 1번 정점의 인접 정점들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문을 하면서 Q의 순서대로 해당 정점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Q에 가장 먼저 들어간 2번 정점을 다음에 꺼낸 후에 같은 방법으로 5번, 6번을 방문 처리하고 Q에 넣어주고 탐색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BFS로 탐색한 그래프의 방문 순서를 보면 이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단계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그래프를 통해 BFS의 동작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FS는 Q의 자료 구조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1번 정점에서 탐색을 합니다. 1번 정점을 방문을 했으니까 해당 정점을 Q에 넣어주고 방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정점 1번과 인접한 2번과 5번 정점을 Q에 넣어주고 그리고 해당 정점들을 방문 처리해줍니다. 인접 정점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정점을 Q에서 제거합니다. Q의 가장 앞에 있는 정점 2가 이제 현재 정점이 되고요. 2번 정점과 인접한 정점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3번을 Q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이제 인접 정점들을 다 확인해 봤으니까 가장 앞에 있던 현재 정점인 2번 정점을 Q에서 제거합니다. Q의 가장 앞에 있는 정점 5가 이제 현재 정점이 되는데요. 5번 정점과 인접한 정점 중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4를 Q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그 다음 5번 정점을 이제 Q에서 제거하게 되면 Q의 가장 앞에 있는 3번 정점이 이제 현재 정점이 됩니다. 3번 정점과 연결된 인접 정점들은 모두
방문된 정점이기 때문에 방문 가능한 정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Q에서 바로 제거해 줍니다. Q의 앞에 있는 정점, 이제 4가 현재 정점이 되고요. 4번 정점과 인접한 정점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6만 Q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4번 정점을 다시 Q에서 제거합니다. 이제 Q의 가장 앞에 있는 정점 6이 현재 정점이 되는데요. 인접 정점이 모두 방문된 정점이기 때문에 방문 가능한 정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Q에서 제거해 줍니다. Q에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므로 탐색을 종료합니다. 이 탐색의 순서는 1, 2, 5, 3, 4, 6번 정점 순이고 시작 정점에서 가까운 거리의 정점부터 단계적으로 방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구현을 위해 덱을 먼저 임포트 시켜야 합니다. 여기 bfs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시작 정점을 덱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방문 처리합니다. 이제 Q가 비어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코드로 구현할 때는 현재 정점을 Q에서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에는 현재 정점이 들어가고요. 해당 정점을 출력해주면 Q에 들어간 순서대로 방문한 정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점과 연결된 인접 정점들을 검사를 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Q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은 현재의 정점에서 인접 정점들을 다 검사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Q가 비어있지 않다면 다시 Q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정점을 현재 정점으로 해서 다시 탐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BFS는 한 정점에서 가까운 정점들을 우선 방문하기 때문에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백준 사이트 24,444번 너비우선 탐색 1 문제는 그래프 정보를 입력을 받으면 BFS로 방문한 순서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BFS 동작 방법이 문제의 의사코드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시작 정점을 방문 처리하고 Q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Q가 빌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데 Q의 가장 앞에 있는 정점을 빼내어 현재 정점으로 두고 현재 정점과 연결된 인접 정점들을 하나씩 검사하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 처리하고 Q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입력되는 정점의 최대 수는 10만 개이고 간선의 최대 수는 20만 개입니다. 출력은 1번 정점부터 방문한 순서를 출력하면 되는데 방문할 수 없는 경우 0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선 정보를 최대 20만 개 입력받는데 인풋 함수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여러 줄에 걸쳐 입력을 받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점과 간선의 개수, 시작 정점을 입력받고 1번 정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레인지를 n+1로 하여 n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각 인덱스가 정점을 나타내도록 하고 0이면 방문하지 않음을, 방문하게 되면 정점의 방문 순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0을 출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에 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체크리스트만 출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그래프이므로 연결된 두 정점이 입력되면 U번 정점 리스트에는 V번 정점을 추가하고
V2번 정점 리스트에는 U번 정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CNT 변수에 1을 추가하여 CNT 값을 해당 정점을 나타내는 인덱스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접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각 정점의 인접 정점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 리스트를 먼저 정렬한 후에 탐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24,445번 너비우선 탐색 2번 문제도 풀어보면서 BFS 개념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